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인들이 받아야 할 연금 중 약 1000만엔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자국민으로부터 약 1억 원씩 몰수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지난 4월 말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현행 60세 정년이 2023년도부터 61세가 되고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1년도부터 65세가 됩니다. 한편 민간기업의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년이 연장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 확보 조치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제의 폐지, 65세까지의 계속 고용 제도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1일 시점에서 실제로 재고용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76.4%이고 종업원 301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86.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정년 연장과 달리 60세에서 일단 퇴직한 후 다시 고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같이 급여가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풀타임 근무여도 60세 정년 전에 50에서 60%의 급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급여 인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60세 이후 급여를 낮추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저촉돼 법적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보다 먼저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본 공무원에게도 민간 재고용과 같은 재임용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년을 정식으로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그 자리를 더 지키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 정부의 진짜 목적은 민간기업의 65세 정년 법제화를 겨냥한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65세 정년 법제화 이후 일본 정부는 결국 공무원보다 근로인구가 훨씬 많은 회사원의 공적 연금 지급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나 정년 연장과 연금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원래 정년 연장과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1954년에 후생연금법 개정으로 수급 시작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령법의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도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진행된 후생연금 65세까지의 단계적 인상을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공적연금의 지급 시작 연령을 올리는 것에 수반하는 공백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정년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사실 공무원 정년 연장 법안은 2020년 3월에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그 당시 다케다 국가공무원 제도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민간기업의 롤 모델로 역할을 완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에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이미 65세 정년을 넘겨 70세 이상에서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 영세 기업은 건강하면 계속 일하라는 시대로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과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본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확실해진 지금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도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 우대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그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드디어 공적 연금의 지급 시작 연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2018년 4월에 재무성의 재정제도심의회에서 공적연금의 지급 시작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안이 부상해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황한 후생노동성은 65세 지급 연령은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진화에 나선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40년에 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 인구 증대와 그것을 받쳐주는 현역 세대의 급감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한 국회의원은 연금 재정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가능하면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에 의해 68세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이번 70세 고용 검토 과정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65세 정년을 실현해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세 고용 의무화법 개정에 65세 정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금의 수급 시작을 선택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로 늦추는 것으로 받는 금액이 증액되는 연금개혁법이 2020년 일본 국회에서 성립됐습니다. 이 역시 지급 연령을 70세로 만들기 위한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2019년 일본 정부의 연금 재정 검증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보합 상태일 경우 65세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지금의 20, 30대가 약 68세가 된다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법정 정년 나이 65세 상향과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인 70세로의 인상은 당연히 젊은 세대를 직격합니다. 정년 연장 그리고 70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 의무화로 65세까지 재고용 시대보다 급여도 다소 올라가고 평생 연봉도 늘어날 것입니다. 반면 그렇게 되면 오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면 원래 60세의 보직을 벗어나야 하는 상사가 오래 있게 되면서 젊은 세대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어 나이를 먹어도 평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일본 기업도 70세 고용에 관해 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한 임원은 70세까지 고용하는 건 좋지만 회사에 필요한 일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연장자가 매칭이 안 되면 말이 안 된다. 회사로서는 필요한 일도 못하는 연장자를 뽑아봤자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을 해소하려면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한 임금 삭감이나 회사에 불필요한 직원을 조기에 정리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의 연금 제도의 유지 등 사회보장 정책을 기업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재계로부터 해고 규제 완화 요구가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지면 당연히 노후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금이 증액되는 혜택은 70세 이후에 수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65세에 받아야 할 연금을 70세부터 받기로 하면 42%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70세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되면 75세가 돼야 42% 증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이상 결국 연금 수입의 총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일본의 후생연금 월 평균 지급액은 남성의 경우 약 16만 6천엔입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5년간 996만엔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세대와 비교하면 젊은 세대는 받을 수 있었던 약 1000만엔의 연금을 정부에 몰수당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20, 30대의 일본 세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정리해고 등의 예측 불허 사태나 연금 지급 연령 상향 조치를 고려해 스스로 인생을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